안녕하십니까. 킴 SS 방법. 아니 10년 20년 된 병들, 독일에서 수많은 종합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한 병들을 코리아너 킴이 손 2개로 4-5 번이면은 완치를 시킨다니, 그것은 기적과 같은 손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연과학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르는 현상이 입증되어져 나가야만이 자연과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디오 댓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정말 무릎 아프던 게 없어졌네요. 맨날 발이 차가웠는데 이젠 무릎이 따뜻해졌어요.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신비나 신기하다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연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현대의 동양 서양 의학이 이와 같은 불치의 병들을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 구조가 옛날 방법과 옛날 생각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것은 기존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고정관념 속에는 무수한 잘못과 오류가 있어서 그 오류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더 병들게 만들고 수없이 수술하고 약품을 팔고 온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늘 현대의학이 저지르고 있는 무서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지고 다치고 그러면은 그건 병원에 가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전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만성으로 생겨진 병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손 2개에서 이것이 MRT보다도 더 정밀하고 엑스레이 사진보다 더 정밀하다고, 이런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지금까지 기존되어졌던 병원과 현대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진단 방식이 근본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KSNS라는 무의식 신경구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병의 원인이 규명되어졌는데, KSNS 신경구조의 결함은 지금까지 기존된 현대의학의 기계로서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늘 현실의 의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같이 함께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허리가 아픕니까? 왜 무릎이 안쪽이 마모가 됩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게 사람이 삐딱하게 섰어. 그래서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척추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찍혀집니다. 척추가 이렇게 삐딱하게 눌러가지고 신경 뿌리를 눌러서 통증이 있습니다. 디스크에 튀어나와가지고 디스크가 신경 뿌리를 누릅니다. 이거는 엑스레이로 나옵니다. 그러나 킴 SS 방법에서는 왜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오른쪽에 신경통이 생겼고 내
동생은 왼쪽 발에 생겼습니다. 왜 동생은 왼쪽이고 난 오른쪽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현대의학에서는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확하게 대칭으로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삐따닥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받쳐주는 두 발 사이에 오른쪽 발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자, 쭉 놓고 읽으십시오. 비디오를 멈춰놓고 근육이 하는 일. 근육이 하는 일,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뼈에 연결돼서 몸을 움직여주는 일을 한다. 바로 7번에 한쪽 근육이 약해서 뼈가 삐딱하게 쓰는 것입니다. 많은 원인은 발바닥이 서 있을 때 여기가 힘이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여기는 힘을 빨리 받고 여기는 힘을 천천히 받고 빨리 받고 천천히 받고 이것이 사람이 걸어갈 때의 근육이 운동하면서 일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깔창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에 이쪽이 일을 못하고 이쪽이 자꾸 일을 해가지고 깔창을 넣은 사람들은 전부 고관절과 낙근 경추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발에 힘 받는 것을 손으로 체크를 해서 여기가 물렁물렁하고 여기가 딱딱하면 다시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본과 수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근육이 약하고 어느 근육이 강하다는 것은 엑스레이나 MRT에서 되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원인을 못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눌러봐서 여기 딱딱하고 여기가 두 번째 딱딱하고 세 번 딱딱하고 네 번, 다섯 번 이런 순서야 되는데 여기가 딱딱하고 여기가 딱딱할 때는 바로 이 발 엄지발가락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문제가 있는 발 쪽으로 척추와 자세 틀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 이 손끝의 감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뼈의 상태는 엑스레이에 나오지만 이 뼈에 작용되는 힘의 상태는 이 스본과 수도를 방법을 통해서 자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시고 여기도 읽어보시고 세워놓고 읽어보시고 세워놓고 읽어보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 발이 이런 운동을 합니다. 이 발의 안쪽과 바깥쪽이 잘못되게 되어지면은 결국 무릎이 상하고 관절이 상하고 척추가 휘게 됩니다. 이렇게 힘받는 부분이 먼저 설명한 것처럼 오른발, 왼발이 대칭으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결국 걸어갈 때마다 몸의 중량이 다른 방향으로 쏠려 나갑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이 대칭으로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뚜닥하게 서기 때문에 항상 요추 5번과 4번, 천추 1번 요 사이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오른쪽 발이 약하기 때문에 이 대칭의 중심선을 따져보면은 이 발이 이 바깥쪽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그 항상 힘을 이쪽에다 주고 이 발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경추로 가서 경추에 똑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많은 근육 중에서 약한 근육이 어느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스본의 방법입니다. 왜? 이 뼈는 엑스레이로 촬영이 돼서 볼 수 있지만 약한 근육은 엑스레이로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의학의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은 현상은 입증할 수 있으나 원인을 일으키는 오른발이 약한 근육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약한 근육이라고 얘기하지만 킴 SS 방법에서는 약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어느 근육이 신경의 입력이 빠른가 느린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근육과 오른발 왼발의 근육은 움직이는 속도가 똑같이 빠르고 똑같이 느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느린 근육은 일을 하는데 빠른 속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빠르고 느린 걸 다 하고, 그래서 이 근육이 어느 근육이 입력 속도가 빠른 입력 속도가 고장난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의 입력 상태에서 센 님, 강한 님, 약한 님, 그걸 또 테스트합니다. 힘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건 힘이 강한 게 없고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힘의 강약을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는 힘의 입력의 속도, 빨리 움직이는 근육, 천천히 오는 근육. 두 번째는 근육의 힘이 센가 약한가를 테스트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힘을 딱 줬을 때, 손으로 힘을 딱 줬을 때 버티는 지탱력. 건강한 근육은 10초에서 15초까지 견딜 수 있는데 약한 근육은 3초, 4초, 7초 되면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입력의 속도 측정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입력의 강약, 세 번째는 신경 입력의 지탱하는 시간. 이 세 가지 테스트에 따라서 오른쪽에 어느 근육이 고장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약한 근육을 수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강화시켜서 양쪽 근육이 이렇게 대칭 상태가 되어지면은 여기가 이렇게 섰던 몸이 똑바로 서니까는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술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선 사람을 똑바로 세워놓으면 누르지를 않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본과 수도를 통해서만이, 마누엘을 통해서 손의 감각으로만이 힘의 상태가 근육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원인 추궁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대칭이 되지 않을 때는 사진을 찍어보지 않아도 천상 여기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른쪽이 약하니까는 상체가 이렇게 쏠리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들을 가져오고 그래도 저는 치료하면서 이때까지 엑스레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가져와도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이 테스트를 하면은 금방 이 사람은 오른쪽의 신경이고 이 사람은 왼쪽 신경이 약하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12가지 KSNS 법칙을 잘 기억하고 또 새 의학 용어를 잘 기억하셔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스본, 수도. 스본은 약한 근육의 상태를 찾아내 가지고 수도를 통해서 강화시켜주면은 관절, 근육, 척추 모든 병이 치료돼서 불치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불치병의 원인은 결국 KSNS 신경의 고장인데, KSNS 신경의 고장은 지금까지 기존된 의학 기계로는 발견이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엔 무수하게 많은 불치의 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참 어처구니없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발가락 5개, 10개가 발목이,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쓰면은 발바닥이 땅을 디디는데 불안전합니다.
마치 당신의 몸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환자들은 띠뚱띠뚱 걸어가고 나중에는 어지러움이 생기고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져서 호흡도 제대로 못해서 피곤증을 가져오는 것이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그 사람들이 6개월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한 근육을 찾아서 근육을 강화시켜서 정상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이 근육의 약하고 강한 것은 기존된 의학으로는 발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KSS 메토드는 이와 같이 현대의학에서 치료되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손쉽게 집에서 라이터 가지고 비디오에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큰 신발, 그리고 앞이 넓고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신발과 목이 길고 고무줄이 없는 양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고맙습니다.